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소나타 N9입니다. 현대는 N9 모델을 점점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소나타에도 N9이 추가가 됐습니다. 소나타 N9의 기본 컨셉은 다른 N9과 동일합니다. 더 강한 엔진과 스포티한 서스펜션을 탑재를 해서 기본형에 비하면 좀 더 운동 성능을 강조한 성격입니다. 소나타 N9에는 새로 개발된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이 엔진은 G80과 스팅어 2.5, 산타페, 소렌토 가솔린과 기본적으로 같은데 출력은 290마력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은 출력의 버전이 3가지가 있는 거죠. 290마력은 소나타 데뷔 이후에 가장 높은 출력이고요. 동력 성능도 가장 좋습니다. 현대에 따르면 런치 컨트롤 사용 시 정지에서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6.2초예요. 트림은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인스퍼레이션 3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3,917만원이고요. 외장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소나타와 동일합니다. 1.6 터보 엔진의 센슈어스와 비슷한 얼굴인데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요.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거는 역시 그릴이죠. 이 그릴은 N9 전용이고요. 사진보다는 실물이 조금 더 낫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 검은색 그릴이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실물로 보니까 센슈어스와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근데 센슈어스보다 더 예쁘다거나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고요. 다른 디자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인테이크와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뒷모습에서는 아래쪽, 그러니까 머플러와 범퍼 쪽의 디자인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듀얼 트윈 팁이 적용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일반 소나타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거기다가 범퍼 아래쪽의 디퓨저 디자인도 좀 더 스포티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N9이라고 해서 뭔가 과격하다거나 스포티한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N9 배지는 그릴과 팬더 양쪽에 붙어 있고요. 트렁크 쪽에는 소나타 딱 차량만 붙어 있죠.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올 시즌, 사이즈는 245의 40/19입니다. 다른 소나타와 동일한 타이어고요. 그리고 알로일 디자인도 좀 다릅니다. 참고로 소나타 N9은 알로일 사이즈가 19인치 한 가지예요. 현대에 따른 N9 모델처럼 실내 디자인은 소나타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아반떼 N9처럼 이 실내 디자인은 몇 가지 요소에서 차별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빨간색 바늘땀이 들어갔고요. 기어 버튼과 운전대에도 N 로고가 새겨져 있죠. 근데 실내에서 일반 소나타와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거는 역시 시트죠. 시트가 가장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실내 디자인은 소나타와 동일하지만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홈 화면입니다.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 동일한데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차량에서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추가가 됐죠. 액티브 엔진 사운드 디자인은 강하게와 보통 약하게 끄기 4가지가 있고요. 강하게와 끄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이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자세 제어 이 3가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노멀과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스티어링은 노멀과 스포츠 2가지, 자세 제어는 노멀과 스포츠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라운드 화면이고요. 화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기본 2분할이고 다른 현대차처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이콘 눌러서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기어 셀렉터는 당연히 같은 디자인인데 요 버튼의 그 색깔이 조금씩 다르네요. 뭔가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약간 좀 검은색, 그리고 아반떼 N9처럼 여기에도 그 N 로고가 새겨져 있죠. 근데 뭔가 버튼식에 N이 붙어 있으니까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소나타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공조장치부터 기어 버튼, 이 센터페시아 라인은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이죠. 운전대도 디테일이 좀 달라졌죠. 안쪽에 빨간색 바늘땀이 적용이 되면서 뭔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N이라고 새겨져 있죠. 운전대의 두께는 적당한 편이고요. 요 중간 부분에는 좀 얇게 펀칭이 되어 있습니다. 펀칭 치고는 좀 굉장히 얕은 편인데 막상 또 이게 없으면은 그립이 좀 떨어지긴 해요. 계기판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시인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기존과 디자인은 같지만 그 안쪽에 표시되는 정보는 조금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3개의 게이지가 보여지죠. 저거는 아반떼 N9과도 좀 비슷한데 저게 게이지가 있는 건 좋은데 좀 너무 작아서 운전할 때 저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인성이 좋진 않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지금 이 스포츠 플러스, 이게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와 스포츠는 동일하고요. 이게 노멀. 실내에서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시트입니다. 1열 전용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그 좌우의 서포트 지지 기능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테두리에는 빨간색 바늘땀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적용된 소재가 그 느낌이 꽤 스포티합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요.
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소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는 가죽이 적용이 됐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이긴 한데 요 방석의 길이는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성인 남자에게. 그리고 센슈어스와 비교하면은 그 방석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 DCT처럼 시트의 높이가 조금 높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예, 공회전대 엔진 소음은 좀 약하게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 치고는 음색이 좀 두터운 편이고요. 그러니까 좀 둥둥둥둥하는 그런 음색이죠. 그런데 볼륨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 소리만 들으면은 공회전대 뭔가 진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전대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가 N9이어서 공회전대 배기음이 좀 정차 시에라도 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안에서는 거의 안 들려요. 근데 밖에서 스포츠 플러스나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좀 다른 차보다는 좀 크게 들리죠. 근데 벨로스터 N만큼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반떼 N9과 좀 대략 비슷한 그런 배기 볼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주 저속에서,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상황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는 센슈어스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하체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이제 속도를 높이면은 그보다는 좀 더 단단하구나 라고 금방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센슈어스보다는 하체가 좀 한결 단단하고요. 보통 센슈어스랑 K5랑 비교하면은 같은 1.6 터보였을 때 K5가 조금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K5 1.6보다 조금 더 단단해요. 아반떼 N9보다는 조금 더 순하고, 하체가 순하다기보다는 아반떼 N9과 비교하면은 같은 N9이지만 이 차가 조금 더 안락함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기존의 소나타와 비교하면은 하체가 뭔가 스포티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달려도. 보통 스포티한 차가 천천히 운전을 해도 그 하체의 그 움직임 때문에 운전이 좀 스포티하다고 느끼는데 이 차 역시 그래요. 그리고 이 공도주행 하기 전에 일단 제로백 테스트를 먼저 했는데 노말과 스포츠 플러스의 그 차이가 좀 크네요. 실제 가속력의 차이도 제로백 0.3초 정도가 난다고 하는데 그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은 그거보다는 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노말은 물론 기존의 1.6 터보보다는 빠르지만 뭔가 좀 순하거든요, 나가는 게. 근데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은 그거보다는 좀 한결 과격합니다. 요즘에는 앞바퀴 굴림이라고 해도 그 토크 스티어가 그렇게 많은 차가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스포츠 플러스에서 급출발하면은 토크 스티어가 조금 있어요. 보통 토크 스티어가 발생을 하면은 딱 출발할 때 하자마자 그 초반에 좀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리는 그 생기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약간 좀 속도가 붙고 나서 한 30, 40 그 정도 속도에서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운전자가 컨트롤하기 힘들 만큼 그 정도로 좀 심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와 런치 컨트롤 모두 급발진할 때 좀 더 강한 토크가 몰리다 보니까 그 앞바퀴가 좀 제대로 접지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쭉 가속을 할 때 그 앞쪽이 그 상하로 조금 흔들려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앞바퀴가 좀 제대로 이 노면에 잘 좀 접지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런치 컨트롤은 벨로스터 N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기본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여야 되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 ESC 제어 장치를 4초 정도 길게 누르면은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왼발로 밟고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 오른발로 RPM이 3000rpm 정도 떠요. 그래서 노말과 스포츠 플러스는 급 출발할 때 그 가속력 또는 그 체감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런치 컨트롤은 같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여서 그런지 그렇게 체감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차는 노면이 고른 곳과 아닌 곳의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대체로 좀 평탄한 노면에서는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괜찮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단단하게 조이면은 좀 작은 요철도 바로바로 좀 뾰족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반면에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좀 이렇게 패인 곳을 지날 때는 이렇게 처음에 딱 하고 좀 강하게 옵니다. 이 차는 앞이나 뒤나
좀 거의 비슷한 그런 단단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불규칙한 노면 또는 방지턱 넘을 때 뒤가 탁 하고 넘어갈 때 뒤가 이렇게 탁 하고 좀 충격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흔들림이 별로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새로 개발된 가솔린 2.5L 터보인데 이게 G80이나 기본적으로 스팅어 2.5와 동일하죠. G80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이 차가 G80과는 좀 급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이게 훨씬 더 스포티합니다. 엔진 소리부터 해갖고 이렇게 저속에서는 그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는 크게 안 들리는데 한 일정 회전수, 예를 들어서 한 3000rpm 그때부터는 엔진 소리가 좀 거칠어지죠. 음색이 좀 뭔가 되게 좀 스포티하고 좀 굵고 좀 카랑카랑한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차를 운전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하체의 느낌이 꽤 좋네요. 그러니까 N9 모델답게 하체를 단단하게 조이긴 했는데 그 안락한 면 또는 데일리로 타고 다니는 승차감 면에서 보면은 이 정도면은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 아닌가. 오히려 취향에 따라서는 센슈어스보다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당연히 파워트레인의 세팅이 다 스포티하게 변하는데 이 회전수 보상도 조금 더 빨라져요. 이 소나타 N9도 벨로스타인처럼 회전수 보상 기능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치면은 힐앤토죠. 노멀 모드에서는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기어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회전수 보상이 되긴 되는데 조금 좀 느려요. 근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 똑같이 패들 시프트로 기어를 내리면은 그 회전수 매칭이 조금 더 빨라요. 한층 좀 빠릿빠릿합니다. 근데 아까 그 런치 컨트롤 할 때 밖에서 봤을 때는 가속할 때 배기음이 좀 들렸는데 실내에서 운전할 때는 거의 안 들리네요. 이렇게 가속할 때 엔진 소리가 커지긴 하지만 배기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그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차 출발할 때 누적 연비가 리셋이 되고 그 이후에 급출발, 급가속, 그 런치 컨트롤 되게 여러 번 하고 이 공도 주행하니까 지금 누적 연비가 리터당 1.7km 나오네요. 어쨌든 런치 컨트롤과 일반 도로 주행 잠깐 해봤는데 성능이라든가 하체의 느낌 또는 승차감 이거는 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시트가 짧은 게 좀 단점이네요. 이 시트가 그 좌우 서포트 기능성은 되게 좋은데 그 방석의 길이가 좀 짧아요. 뭔가 좀 뜬금없이 짧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나타 크기 생각을 하면은 보통 시트의 크기도 차 사이즈에 따라서 비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보단 좀 길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스포츠 시트라고 해도 다른 말로 하면은 센슈어스도 이렇게 짧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방석의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허벅지가 좀 허전한 면은 있습니다. 소나타 N9 시승의 마지막 일정은 이 서킷 주행입니다. 서킷은 5랩 정도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풀코스라고 합니다. 풀코스. 폰 안쪽에 하얀색 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3D 폰이 가깝게 통과해야 되는 폰이다라고 보시고요. 타이어는 인치가 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잖아요. 피렐리 P0 올 시즌. 근데 이게 인치가 좀 더 커서 그런지 아니면 서스펜션이 좋아져서 그런지 소나타 센슈어스보다는 뭔가 더 접지력이 좋거나 또는 이제 쫄깃하게 느껴지네요.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그 변속기가 튀는 현상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 서킷에 들어와서 회전수 많이 올린 상태로 변속하는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울컥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노멀 모드에서도 이게 아마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조금 더 커지겠죠. 그 스프럽 되는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일단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까지 되게 활발하게 엔진이 회전을 하네요. 토크가 감소하는 느낌도 별로 없고 다른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노멀과 그 스포츠의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보통 일반 현대차는 노멀과 스포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차는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빨라지는 건 당연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 자체가 약간 좀 과격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죠. G80 2.5나 스팅어 2.5 탈 때도 느꼈지만 이 새 2.5 엔진은 기통당 배기량이 높은 엔진 치고는 그 고회전 때 그 회전 질감이 좋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4기통 2.5 기통당 배기량이 500cc 넘어 그러면 뭔가 고회전에서 좀 불리하고 회전 질감도 떨어지고 그런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기통당 배기량이 46에 24, 600cc 넘어가도 그렇게 회전 질감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이 패들 시프트로 딱 수동 조작하면은 탁 하고 붙는 느낌이 되게 빠르네요. 뭔가 이거는 저 아반떼 N9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벨로스타 N DCT만큼은 아니지만 아반떼 N9은 생각보다는 그 레브 매칭할 때 그 느낌이 조금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한결 좀 더 스포티하고 딱 절도감 또는 속도가 있다고 느낍니다. 보통 이 속도가 빠르면은 절도감이 있다고 하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다운시프트 할 때 뭔가 되게 힘이 센 엔진처럼 변속기가 변속을 하네요. 방금처럼 이렇게 헤어핀 돌 때 보면은 타이어 있는 그립 다 사용해 가면서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언더스티어도 굉장히 적습니다. 느낌이 약간 그 벨로스터 N 느낌 나는데요. 당연히 그만큼은 아니지만 소나타 N9은 생각보다 재밌네요. 아까 주차장에서 처음에 움직일 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저속에서는 스포티한 느낌이 없어갖고 뭔가 좀 싱겁지 않을까 했는데 서킷에서 움직임도 생각보다는 꽤 스포티합니다. 일단 코너에 진입을 해서 한쪽으로 무게가 좀 많이 실릴 때 이쪽에 그 타이어 또는 서스펜션이 그 지지해주는 느낌이 좋아요. 별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느낌이 없습니다. 방금처럼 제가 실수로 속도가 높아서 이제 과진입했을 때 보통 같으면은 이제 언더스티어가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또는 속도가 막 줄거나. 근데 그런 느낌이 많이 적죠. 제가 그래서 아까 벨로스타인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이렇게 타이트한 코너 또는 이런 헤어핀에서는 그래도 차가 좀 크구나 라는 느낌이 팍팍 오죠.
엔진 사운드는 끄기와 강하게의 차이가 또 많이 나네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끄기 상태에서도 엔진 소리가 작진 않거든요. 이제 고회전 사용할 때. 근데 강하게로 하면은 확실히 그 엔진 음색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볼륨 자체가 확 커지죠.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는 가상 사운드다 라는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 음색이 듣기가 괜찮습니다. 셀시어스나 그 차들에 비하면은 전자장비가 개입을 하는 그 시점이 확실히 좀 늦긴 하네요. 보통 이 정도면은 전자장비가 들어와서 엔진 출력 줄이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여서 그런지 좀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잡았다가 풀어주는 시점도 되게 빠르고요. 150 넘어가니까 이쪽 유리에서 바람 소리가 그 소리 있잖아요. 약간 좀 새는 소리, 치치치 하는 소리. 근데 코너에서 그 차 덩치 안 맞게 진짜 잘 밖으로 안 밀어나고 잘 도네요. 코너 돈 이후에 저 벨로스타 N처럼 물론 이제 저분이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건데 제거석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하죠.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굉장히 적잖아요. 거의 뉴트럴인데 이 차들의 코너대 느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타이어 뭔가 갈아가면서 돌아나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타이어 그립 되게 잘 살리면서 최대한 돌아나간다. 사실 이 피렐리 올 시즌 타이어가 그렇게 그립이 좋은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셀시어스까지는 이제 그렇다 쳐도 이 소나타 N9은 이제 똑같이 올 시즌 들어가서 약간 좀 아쉬운 면은 있죠. 저는 소나타 N9이면은 조금 더 좋은 이거보다 하이 그립의 타이어가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이어 선택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냥 소나타와 센슈어스는 모두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앞유리 또는 보닛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 그 풍절음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은 그때만큼 빨리 또는 고속으로 운전한 건 아닌데 그 차들과 비교해보면 대략 한 140 정도가 지나가면은 이 측면 유리에서 바람소리가 좀 들리네요. 츠츠츠 하는 소리. 이게 큰 건 아닌데 원래 귀 옆에서 들리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앞서 탔던 소나타나 소나타 센슈어스는 이런 소리 없었는데 이 차는 또 이 측면 유리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있네요.
확실히 전자장비가 늦게 들어오긴 하네요. 진짜 타이어 그립이 좀 모자라 간다 라고 느낄 때쯤엔 그때서야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이쪽에서 약간 좀 쇳소리도 들리고요. 약간 좀 텅 하는 소리. 예, 어쨌든 이번에 소나타 N9 시승을 해봤는데요. 저는 주행 느낌은 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가 충분히 스포티한데, 그러니까 그 스포티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잘 살렸지만 데일리로 타기에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또는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승차감이어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미 다른 현대기아차에도 적용된 엔진이긴 한데 이 소나타 N9에 적용된 이 2.5도 저는 성능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속 토크가 괜찮으면서도 고회전까지도 잘 뻗어나가고, 그래서 소나타 N9은 이제 전반적인 그 주행 느낌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 140 넘어가면 옆유리 바람소리 빼고요. 그래서 소나타가 좀 식상하신 분들은 또는 스포티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N9이 좀 안성맞춤이죠. 데일리로 타기에도 그렇게 부담 없는 승차감이고, 근데 외장 디자인이 좀 부담이 있죠. 예, 이로써 현대 소나타 N9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